자, 제46회 FAT 1급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회계의 기초 개념에 대한 대화라고 합니다.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학생은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현종이가 얘기를 합니다.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어. 지금 틀린 말 있나요? 우리 현종이가? 제가 볼 때 아주 우리 현종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예, 모두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그러면 재영이, 지수, 주혁이가 말하고 있는 거에서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부에 재영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회부의 내부 정보 이용자에는 투자자, 채권자, 정부기관자 등이 있지라고 재영이가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 회사 내부에 있나요? 아니요, 외부에 있어요. 지금 재영이가 말하고 있는 거 틀려요. 자, 재영이가 속해 있는 3번, 4번 지워버리세요. 자, 지금 지수 주역이 한번 얘기 한번 볼까요? 자, 지수, 회계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인 범위를 회계 기간이라고 해? 아니요, 시간적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를 회계 기간이라고 해요. 지수도 틀렸어요. 자, 그러면 주역이는 볼 것도 없이 현종이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보는 김에 주역이도 함께 볼게요. 회계 용어 중 전기는 회계 기간이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지 아니요. 정기는요. 예, 여러분 이거죠. 회계 기간이 시작한 날을 우리가 기초라고 그랬죠. 예, 전기는 지난 회계 기수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전기는 지난 회계 기간 기수를 말하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1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본에 관한 설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기억 상기시키시고 복습해 주셨던 거, 예, 계속 내용 복습해 주셔야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을 더 남기는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예, 1번 틀렸습니다. 2번. 자기 주식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해요. 자기 주식은요. 내가 내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써 상대방한테 예, 자산의 왜곡을 갖고 오지만 네가 네 거 갖고 있는 거는 자산이 늘었다고 볼 수 없잖아. 자본의 마이너스, 자본을 줄여주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해. 기억나시죠? 자본 잉여금이 아니라 자본 조정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 총계가 바뀌나요?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에 있었던 돈을요. 어디로 바꿔요? 자본금으로 대체만 되는 거라서 밑돌 빼서 위에다가 얹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 총계는요. 변동이 없습니다. 예, 3번도 틀렸습니다. 이익 준비금은요. 이익 잉여금으로 분류가 되죠. 얘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항공의 단기매매증권 처분 관련 자료입니다. 2021년 8월 11일 인식해야 할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 지금 이 처분이라는 말은요. 실현됐다는 얘기예요. 팔아치워가지고 팔아서 지금 남긴 거, 예, 직접적인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월 11일 거래건을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갈게요. 지금 얘는요. 우리 단기매매증권 요 놈은 단기매매증권은 최초의 취득가에 뭐라 그랬죠? 모든 자산의 기본적인 성질은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대 비용을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단기매매증권 요 놈만 예외적으로 취득 시 부대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월 1일 날 단기 매매 증권 굳이 공개하실 필요 없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 지금 자산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천주니까 천주에
지금 주당 500원, 50만 원으로 자산가액이 잡혀 있는 게 다예요. 10,000원은 비용으로 별도 비용 처리하고 종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 몇 주? 1,000주죠. 1,000주. 1,000주가 50만 원이라는 얘기는 주당 500원에 내가 취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8월 11일 날 뭐예요? 얘 500주 팔아치운 거죠. 여러분 500주가 지금 여기 달려있는 거 500주라고 하면 지금 내가 500주만 제가 뽑아서 단기 매매 증권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500주만 한다고 하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가 되죠?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헷갈리시는 분은. 500주 곱하기 500원. 다시 말하면 이 금액의 절반 25만 원, 25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팔아치웠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사라지는 분계 대변으로 갑니다. 단기 매매 증권 25만 원 사라지죠?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돈거래 분개해 주셔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통장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수수료 지급하고 뭐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돈거래 분개합니다. 지금 봤더니 500주 중 주당 600원을 처분하고 수수료 5,000원을 차감한 29만 5천 원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대요. 돈 나간 거는 있어요? 직접? 없어요. 돈 들락날락한 거 분계 처리 끝났습니다. 자, 밸런스 맞춰주세요. 이렇게 얘가 뭐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괜찮으세요? 예, 그렇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얼마? 4만 5천 원. 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항공의 유형자산 취득 관련 자료입니다.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자, 단기매매증권 좀 전에 배웠던 문제 3번의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요. 예,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별도 비용 처리를 했었지만 나머지 자산들은요.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싸그리 몽땅 다 합쳐서 자산가액에 얹어버린다고 했어요. 지금 그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유형자산 얘도 예외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토지의 취득원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1월 1일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와 기존 건물을 2천만 원에 일괄 취득했대요. 아, 이게 지금 안타깝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통 예금으로 해서 2천만 원 내가 돈을 지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2천만 원 중 일부는 토지 가액일 거고요. 일부는 건물 가격일 거란 말이에요. 토지, 건물. 우리는 이 금액을 쪼개야 된다고요. 쪼개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요거 쪼개는 거 방법 안 알려드렸었어요. 예, 요거에 대한 거는요. 실은 감기, 장치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정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원가. 자, 그런데 그 기준으로 쪼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문제에서 감정가액을 주어졌습니다. 감정가액은 토지는 1,800만 원, 건물은 600만 원. 그래서 총 금액이 우리가 취득한 금액보다 더 커요. 이거를 어떻게 쪼개? 예. 2천만 원 중에 총 1,800만 원과 건물의 600만 원 얘가 2,400만 원 중 비율로 쪼개는 거예요. 토지는 1,800만 원이구나.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2천만 원에 분자 곱해줘요. 그리고 나누기 분모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쪼개면 토지는 1,500만 원 가액이 나와요. 이렇게 쪼갠다면 1,500만 원 가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건물가액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여러분 한국말은요 끝까지 봐야 돼요. 예, 끝까지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쪼개려고 했더니 밑에 볼게요. 2월 20일 일괄 취득 후 뭐예요? 기존 건물 뽀개버린대요. 이거 안분 계산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몰빵 누구? 토지가액으로 가요. 괜찮으세요? 몰빵 토지가액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이 철거하는 비용은 토지 가격에 얹어줘 버려요. 그래서 정답은 2,100만 원. 만약에 이거를 기존에 사용을 한다면 저처럼 이렇게 쪼갰어야 돼요. 저처럼 쪼개는 게 맞는데 사용하지 않고 바로 직후 취득 직후 철거기 때문에 얘는요 토지 취득을 위해서 건물도 어쩔 수 없이 매입한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문제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가와 나의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을 매입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했다. 예, 먼저 지급했다. 자,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선지급하는 금의 선급금. 그쵸? 자, 지금 가는 선급금 개정을 말하는 겁니다. 3번과 4번 탈락. 자, 그 다음에 나로 갑니다. 현금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나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하여 처리할 개정 과목이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설정이 되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돈은 나갔어. 그런데 거래 자체가 완료되지 않고 뭐래요? 용도가 불분명. 예, 임시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예요. 예, 불분명하여 처리할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예, 그런 경우 가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예, 사용을 하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 매출 채권 잔액 2%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할 때 2021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출 채권 50만 원, 대손 충당금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2020년 기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2020년 12월 31일 얘를 다시금 돌리면 여러분 2021년 1월 1일이 되는 게 맞나요? 2021년 1월 1일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원장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매출 채권이 있습니다. 매출 채권은요, 자산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건 차변의 기록이 되고요. 감소하는 건 대변의 기록이 됩니다. 근데 전기에 이월돼서 넘어오는 이 아이는 1월 1일자가 여기에 잔액이 찍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대손 충당금도 이렇게 원장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자, 여기다가 지금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좀 안 되네요. 어쩔 수가 없네. 예. 자, 대손 충당금. 얘는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어때요? 대변의 금액이 올라가고 차변이 금액을 줄어들이는 효과를 줍니다.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자, 1월 1일자로 얘는 10,000원에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이제 가도록 할게요. 4월 25일 거래건으로 갑니다. 4월 25일. 매출 채권 중 3만 원이 매출 채권 중 3만 원이 대손이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변의 매출 채권 3만 원 줄어들죠. 대변의 매출 채권 3만 원이 줄어듭니다. 걔가 지금 4월 25일 날 감소되는 3만 원으로 표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손 충당금 얘 먼저 끌어다가 다 몰빵 없애줘요. 지금 잡혀있는 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손 충당금 대손충당금 10,000원 몰빵 다 없애줍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4월 25일자에 10,000원이 없어지면서 잔액이 지금 다 까이는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자, 대손충당금 10,000원이 차변으로 오게 되면서 밸런스 맞춰줘야 되겠죠? 20,000원. 얘는 뭐예요? 얘가 바로 비용 처리되는 대손 상각비가 되겠네요. 자, 얘가 대손 삼각비가 됩니다. 자, 어찌어찌 돼서 지금 가만히 봤더니 뭐 지금 6월 달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요 분계를 작성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매출 채권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요. 여기 중간에 어떠한 지금 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12월 31일 날 남은 잔액 있죠. 차기에 2월 되는 매출 채권 잔액이 80만 원이 확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재무 상태표의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대손충당금 설정 전입니다. 대손충당금 관련돼서 지금 매출채권의 잔액 2%만큼 설정해라고 했는데 설정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재무상태표에 표기되는 매출채권은요. 얼마? 80만 원이라고요. 매출채권은 80만 원. 대손충당금은 이때 기중에 다 까였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은 빵원이 되는 겁니다. 대손충당금 제가 이렇게 가로치고 제가 그냥 대충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얘를요. 얼마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를 여기 빵원을 지금 80만 원에 2% 16,000원으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설정 후면은 매출 채권 80만 원 설정 후입니다. 매출 채권 80만 원, 대손 충당금은 16,000원 요렇게 설정을 해주래요. 빵원이었는데 16,000원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12월 31일 날 대손 충당금 얼마 설정? 16,000원. 그 상대 계정은 뭔데요? 대손상각비입니다. 16,000원. 구했어요. 자, 2021년 손익계산서에 표기될 대손상각비. 자, 2021년 손익계산서는요. 손익계산서에 표기되는 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에 발생되는 수익과 비용을 표기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무슨 비용? 대손상각비. 자, 여기 대손상각비 뭐뭐 있죠? 여기 보이세요? 4월 25일 날 발생된 대손상각비 2만 원과 12월 31일 날 대손충당금 설정하면서 발생된 16,000원. 그래서 36,000원 총 대손상각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이 실은 얘를 실수를 많이 하셨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매출 채권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그래요. 매출 채권이 들락날락 하는데 지금 거래 부분이요. 요 전기 2월 된 거, 중간에 4월 25일 거래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거래건들이 있어서 마지막에 남은 매출 채권이 8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거래건이 없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답을 여기 36,000원 얘를 도출해 내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다음은 주항공이 취득한 기계장치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2021년도 결산 후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장부 금액을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나머지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지금 내용 한번 가겠습니다. 얘는 뭐라 그랬죠? 정률법이라 그랬습니다. 정률법. 제가 정률법 공식 뭐라고 했었냐면 정률법은요. 자, 취득원가에서 뭐를 뺍니까? 전기말 감가상각 무계획 뺀다 그랬어요. 그쵸? 전기말 감가상각 무계획을 빼고요. 그때 뭐를 곱해죠? 정률을 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를 뭐라 그랬냐면 취득원가에서 전기말 감가상각 무계획 뺀 거 얘가 바로 전기말 장부금액이에요. 대부분이 첫째 2020년이 아니라 두 번째 감가상각한 그때 2021년도를 물어보거든요.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잔존가치 뺄 이유 없어요. 정률법이기 때문에. 자, 정률법이기 때문에 자,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에 감가상각비 도출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도출하겠습니다. 자, 1,000만 원입니다. 곱하기 정기말 최초니까 정기말 상각무계획 없습니다. 곱하기 정률 0.4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000만 원에 곱하기 0.4 해주면은요. 아, 첫 해는 400만 원 감가상각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 날 우리 재무상태표에 자 해당 기계장치는요. 얼마에 잡히냐면 1,000만 원 잡힙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요거 400만 원 차감이 되는 거네요. 자, 여러분 그럼 장부가액 얼마가 되죠? 예, 600만 원이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되네요. 2020년 12월 31일에 자, 제가 색깔 바꿔 표시하겠습니다. 자, 2021년 12월 31일이 드디어 됐습니다. 자, 예, 정렬법으로 기계장치 상각할 건데요. 자, 뭐라고요? 정기말 장부 금액이 시작이 되는 금액이죠. 금액이 얼마인데? 예, 600만 원. 600만 원 곱하기 0.4 그러면 600만 원 곱하기 0.4 해주면은요 240만 원이 되겠네요. 괜찮으세요? 자,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되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작년까지 감가상각한 거 400만 원, 올해는 추가 얼마 감가상각하죠? 240만 원. 그러면 제가 어디에다 해줄까? 여기다 해야 되겠네요. 좀 칸이 모자라서 2021년 12월 31일 기계장치 1,000만 원이고요. 기계장치 1,000만 원인데요. 현재까지 감가상각한 거는요. 현재까지 감가상각한 거는 자 얼마? 400만 원과 240만 원 합친 640만 원을 감가상각했네요. 괜찮으세요? 1,000만 원 빼기 640만 원. 그러면 현재 장부 금액 얼마? 360만 원.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항공의 상품 관련 자료입니다. 단기 상품 총 매입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내용 한번 또 해볼게요. 상품 총 매입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칸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메모장을 띄우겠습니다. 얘는 지금 상품이 들어온 거. 자, 여기 상품 원장이라고 할게요. 상품이 기초가 있을 거고 단기 매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팔려 나간 게 있다면 걔가 매출 원가가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기말 재고액이 되겠죠. 자, 이제 자리 차지 한번 해볼까요? 기초상품 재고액은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 좋아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뭐예요? 다 얘네는 내가 매입한 지금 단기 매입액은 모르는데 거기에서 뺀 아이죠. 2만 원 매입 환출 죄송해요. 매입 애누리부터 뺄게요. 순서대로 자 매입 애누리 10,000원 그리고 매입 환출 2만 원. 요렇게 구한다. 지금 요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5만 원.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주고 있냐면 조금 꽈어요, 실은. 요거 매출원가만 보면 되는데 지금 그 다음에 문제를 보세요. 얘가 단기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2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도출을 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손익계산서 위에만 볼게요. 매출액이 60만 원인데요. 지금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얘를 빼면 매출원가를 빼면 걔가 바로 매출 총이익입니다. 그런데 이걸요. 퍼센트로 줬어요. 20%래요. 다시금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 매출액의 이익률이 20%가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요. 60만 원에 곱하기 0.2 해주시면은요. 매출의 기준으로 20% 남겼어. 그게 매출 총 이익률입니다. 그러면 얘가 금액이 얼마? 12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매출 총이익이 12만 원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출원가 얼마 되죠? 60만 원에서 매출원가 뺐더니 매출 총이익률이 12만 원이래요. 그렇게 되면 60만 원에서 12만 원 빼면 48만 원이잖아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렇게 매출원가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48만 원 도출을 해내면 매출원가. 이제 답만 찾으면 돼요. 자, 48만 원, 5만 원 했더니 53만 원 양쪽에 맞추셔야 되죠. 지금 판매 가능한 애는 53만 원인데 그 중에 기초 10만 원 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최초에 사갖고 왔던 금액에서 뺀 것들을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얘가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자, 잠시만요. 제가 지금 금액 좀 잘못 도출한 것 같은데요. 제가 계산기를 지금 잘못 두들겼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봐주시면은 총 53만 원인데 지금 여기는 단기 매입에서 지금 빼내. 요거 기초 10만 원 뺀 나머지 얘가 43만 원이라는 거 찾으실 수 있으세요? 43만 원. 그러면 단기에 직접 매입한 애는 얼마가 될까요? 43만 원에서 얘를 더해줘야지 요 금액 나오겠죠? 얼마? 46만 원. 요렇게 도출을 해내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어요. 요거는 원래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푸신다고 하시면은요. 바로 푸실 문제라기보다는 한번 빼놓고서 나머지 다 풀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하셨으면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얘는요. 실은 한 번 꼬고 그 다음에 살짝 봤어요. 네, 2번 꼰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항공이 결산 정리 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 20만 원일 때 아래에 결산 정리 사항 반영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 한번 내용 가볼게요. 당기순이익이 20만 원이래요. 그런데 요 내용들이 지금 빠진 것들이 있나 보네요. 자, 4월 1일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고요. 1년분 임대료 8만 원을 수령한 후 부채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임대료를요. 돈을 받았대요. 뭔지 몰라. 근데 그냥 현금으로 8만 원 받았다고 할게요. 현금으로 8만 원 받았고요. 대변에 그거를 선수수익 부채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8만 원을. 근데 올해가 아니라 얘가 가만히 봤더니 지금 올해 거는 202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몇 개월? 9개월이죠.
9개월치를 다 부채 처리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12월 31일에 정리를 해줬어야 됐겠죠. 9개월치가. 자, 8만 원을 월알로 쪼갭니다. 그러면 얘는요. 월 얼마가 될까요? 월. 이게 지금 소수점짜리가 나와요. 월 기준으로 6,666.6666 나와서 제가 여기는 소수점짜리를 그냥 7로 해버릴게요. 자, 요거 7로 해버리겠습니다. 이게 몇 개월치? 몇 개월치? 6, 7 곱하기 9개월치. 자, 9개월치가 6만 3원 되는데, 자, 그냥 대략적으로 어차피 지금 요 금액이 일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약이라고 표현할게요. 예. 약 6만 원은 비용 처리, 아니, 죄송해요. 수익 처리해야 되는구나. 요렇게 변경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사무실의 1년분 화재보험료 얘를요. 3만 원 지출하고 비용 처리했대요. 자, 그래서 보험료 3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요. 그냥 현금으로 비용 처리했다라고 할게요. 3만 원. 자, 얘는요. 월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몇 개월? 4개월이에요. 4개월. 그쵸? 네. 4개월치입니다. 4개월치에 대한 부분을요. 4개월치에 대한 부분. 자, 얘가 어떻게 되는지. 자, 3만 원을 12개월로 쪼개봐요. 3만 원을 12개월로 쪼개면은요. 얘는요. 월 2,500원 꼴이 됩니다. 월 2,500원. 그러면 2,500원 곱하기 4개월. 그러면 얼마? 만 원. 만 원만 비용 처리됐었어야 돼요. 얘는 만 원만 비용 처리됐었어야 하는 게 얼마가 비용 처리됐다는 겁니까? 3만 원이 비용 처리된 거네요. 그쵸? 얘를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때 수익 발생돼서 수익을 누락했던 건 얼마? 6만 원. 수익 더해줘야 되죠? 6만 원 더해줘야 되고요. 자, 지금 얘는 반영했던 비용이 3만 원인데 지금 만 원만 잡아야 될 거를 3만 원으로 잘못 반영한 거예요. 비용은 빼기죠. 더 많이 뺐다는 겁니다. 그러면 2만 원을 더 많이 뺐으니 2만 원을 더 더해줘야 되겠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20만 원에 6만 원 더하고 2만 원 더해서 총 얼마? 28만 원 이렇게 도출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손익 계상에 영향 주지 않는 애. 자, 영업 손익? 영업 손익이 어디서 나와요? 영업 이익이라는 말이 영업 손익. 영업이 빵꾸 났어요. 마이너스 났어요. 영업 손실. 얘가 등났어요. 그러면 영업 이익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좀 적어볼까요? 매출. 매출 원가. 빼요. 그러면 얘가 매출 총 이익이었죠. 여기에서 판매 관리비를 뺍니다. 제가 그냥 판관비라고 표현할게요. 그렇게 되면 얘가 영업이익, 우리가 말하는 영업손실, 영업이익과 영업손실, 영업손익이라는 말이에요. 마이너스 나면 영업손실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가 나면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요렇게 더하고 빼주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쭉 더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자, 매출액 갑니다. 당연히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죠. 매출액. 오케이. 패스. 자, 이자 비용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는 애죠. 얘는요. 여기에 영향 아예 안 주죠. 얘가 정답이 돼요. 자, 실은 이렇게 해서 패스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애예요? 여기 판관비에 들어가는 애라서 얘도 패스.
접대비도 판매관리비에 들어가는 애기 때문에 패스. 정답은요. 영향 주지 않는 애 이자 비용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가가치세법이에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과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붙는 거 말하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제가 과세거래라고 했었을 때 계속 반복적인 사업의 형태여야 된다는 거 기억나세요? 계속 반복 독립. 그쵸? 사업은 계속 반복이면서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 그리고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계속 반복은 맞아. 독립이 아니라 근로는요, 종속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생산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지네 나라의 거는 다 지네 나라를 떠나올 때는 다 지네 나라의 부가가치세 다 떨치고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요 세관장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다 입혀준다 그랬죠? 그게 과세라고 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요 사업이 아닌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아니어도 수입은 몰빵 다 뭐요? 부가가치세 과세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수입. 제가 면세품은 열거돼 있는 거 그거 빼놓고 다 과세된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아니어도 과세되는 어, 사업이 아니어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가 재화의 수입이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금전에 대여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거. 자, 이거는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의 거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자가 공급. 내가 나한테 공급한 거야. 이거는요. 용역은 잡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과세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1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여러분, 그쵸? 장기 할부 판매 대부분 비싼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대가를 받을 때 그때 부가가치세도 함께 수치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급 시기를 이렇게 본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어떤 물건을 거래처나 이런 데 그냥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간주 공급인데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 그쵸? 해당 물건을 준 때. 예, 그래서 그 증여한 경우는 증여한 때. 자, 맞는 표현입니다. 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경우 폐업 후 재화가 사용되는데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폐업 시 잔존재화의 경우에는요. 예, 폐업하는 때로 합니다. 폐업하는 때가 해당 공급 시기로 들어갑니다. 자, 4번 갑니다. 무인 판매기에 의한 공급의 경우 무인 판매기는요. 언제 물건 팔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관리하는 사람이 현금을 꺼낸 그 시점은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현금이 수령되는 그때로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얘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항공 도소매업의 2021년 제1기의 확장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자, 얘는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괜찮으세요? 얘는 포함하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자,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이 안 됐으니까 얘는 실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제끼세요. 자, 할부 판매 이자 상당에 얘는요 포함을 합니다. 최초의 가격이니까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공급받는 자한테 도달 과정에서 망가져 버렸어요. 당연히 판매된 걸로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뭐? 1번. 이렇게 심플하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항공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확정신고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도록 할게요. 공급대가. 여러분 공급대가 제가 뭐라 그랬었죠? 공급대가. 공급대가는요. 공급가액 더하기 부가가치세 세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급 대가가 다시금 말하면 쪼개볼까요? 공급가액 얼마? 3억 원. 부가가치세액 3만 원. 3만 원이랬나? 3천만 원. 예. 자,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매출세액은 얼마? 3천만 원이구나. 요게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매입세액이 2천만 원이래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매입세액이 2천만 원. 그런데 이 매입에서 빼줘야 되는 애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이 2천만 원 중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 500만 원이 있대요. 이 중에 500만 원 제껴야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자, 2천만 원에서 500과 100만 원은 어때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애네요. 그러면 2천만 원 빼기 5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금액은 얼마? 1,400만 원이 되겠네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요 3천만 원에서 매입세액 빼줄 수 있는 거 1,400만 원. 그러면 3천에서 1,400만 원 빼주니까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도출해내시면 됩니다. 자,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택시 운송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그렇죠. 면제되죠? 예. 우리 세금 계산서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에 택시 운송기사 되었잖아요. 실은 얘가 바로 정답인데 우선은 동그라미 쳐놓고 기다리세요. 혹시 다른 거 함정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직수출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면제 사유에 들어갔습니다. 틀렸어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공급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된다. 지금 필요적 기재사항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 여러분 작성 연월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필요적 기재사항 다시금 리마인드 해주세요. 자,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을 용이하는 사업자가 발급한다. 세금 계산서를요. 주로 소비 대상 업종은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얘는 말 자체가 다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예, 1번이 되겠습니다.